누구에게나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미리 연습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죠. 20살도 30살도 40살도 80살도 우리에게는 모두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새해인 2018년도 모두가 처음 겪는 해죠.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이 한 살을 더 먹고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이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떡국도 2그릇씩 먹고 그랬는데요. 네. 이제는 나이 먹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고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런 나이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기도 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두 분 나이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부러우신가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참 부럽습니다. 예. 저는 한 50 넘을 그때만 좀 우울하더라고요.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시간이 좀 빨리 간다 이런 느낌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2018년을 맞이하게 된 우리의 심리를 특별히 노래 가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이 노래만 들으면 슬퍼져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그림도 너무 의미처럼지 않나요? 딱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네. 네. 아, 저 가사가 점점 멀어져 간다. 이게 청춘이 멀어져 간다는 건데 이미 저는 뭐 30 즈음은 이미 멀어졌고 이제 40 즈음으로 가고 있는데 나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그 30, 40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슬프게 느껴지고 뭔가 처량해지는 그런 느낌. 이런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나이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거. 예. 이때 사람들이 심리적인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한 그 데이트 웹사이트가 그 외도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가 언제일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외도를요? 네, 일종의 바람 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연령이 그 9자로 될 때, 그러니까 뭐 19세, 29세, 39세 이렇게 9자로 변하는 그때가 바람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그 뉴욕 대학에 있는 그 예. 알터라는 그 학자하고 UCLA에 있는 허시필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연구를 해봤어요. 예, 예. 해봤더니만 9자로 끝나는 그 연령대의 성인 행동을 조사해 보니까 그 외도 횟수가 다른 연령대 평균보다 18%나 높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게 더 많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 그 뭔가 이전과는 다른 뭔가 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보려는 그런 그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물론 이게 이제 너무 일반화해서 모두가 그렇다 아홉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예. 수는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9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나이 앞자리가 바뀌는 29이나 39일 때 행동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이 앞자리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글쎄 이게 이제 앞자리가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지금 다가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쇼핑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0원하고 999원. 앞자리 다르잖아요. 999원이에요. 사실 그게 차이가 1원밖에 안 맞아요. 나거든요. 근데 999원이 훨씬 더 싸게 느껴진단 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이게 뭔가 구자가 세일 같은 거 할 때 그거랑 연합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를 저희가 숫자 9 마케팅 또는 숫자 9 효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이제 그 마케팅 전문가인 스티빙하고 와이너 이런 사람들이 드롭 오프 효과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드롭 오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떨어낸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들은 가격의 끝자리를 만약에 999원이면 뒤에 남은 그 99원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버리고 예. 그냥 900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훨씬 대신에 싸게 인식하네요. 그렇죠. 1,000원 앞자리가 1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싼 거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왼쪽 자릿수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39인데 9세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왼쪽에는 3만 보고 9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드롭 오프 하면 되죠. 예, 네. 제가 30대로 그냥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뭔가요? 어디로 머물러 나이값도 나이값. 예.
아, 나이를 어디로 먹었나. 보통은 이제 안 좋은 얘기 할 때, 맞아요. 험담할 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앞자리가 바뀐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이제 해마다 이렇게 먹어가는 분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고령자에 의해서는 또 이렇게 나이 값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남들 시선도 있고요. 이런 것들 나이값 하는 것 심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나이값이라는 게 사실 좀 부정적인 그 어감이 있잖아요. 네. 나이값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 각자 그 나이대에 어떤 행동을 꼭 해야 한다, 어떤 모습이다 이런 정해진 건 없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이 정도 나이대가 되면 이렇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은 훨씬 더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그다음에 중년이 되면 인생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 노년이 되면 자신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값을 못하는 소위 네. 그런 사람들 저희가 피터팬 증후군이란 예. 말이 있죠. 네. 일종의 그 어른이긴 한데 사실 마음속은 아이인 거죠. 동심을 간직하고 있는요. 네, 동심이라는 건 좋은 말이지만 사실 네. 어른인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어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네.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요. 예. 또 그것과 반대 현상도 있어요. 네. 사실 사실 나이가 되게 어린데 되게 철이 일찍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그 아이가 부모를 오히려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할 때 그걸 저희가 부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를 그리는 말을 또 일종의 그런 쓰잖아요. 거죠. 일종의 예. 철이 빨리 들어갔고, 예. 그러니까 부모를 오히려 이렇게 보살피는 거죠. 네. 이게. 근데 이게 그 아이답게 생활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니까 사실 그런 경우 우울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제가 나이값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노래였고요. 예. 계속해서 세 번째 노래도 들어보시죠. 이 노래는 유명하죠.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세 번째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결국 중요한 건 나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번째 노래에 담긴 심리는 뭘까요? 네, 이게 사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예, 거의 요즘 뭐 60의 청춘, 90의 환갑 뭐 이런 얘기 되는데요. 이게 한 살 더 먹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자조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년 새로운 나이를 살아보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관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힘든 일을 경험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덜 힘들 거다. 그렇진 않고요. 둘 다 네. 힘들어요. 양쪽 다.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을 빨리 알아차린대요. 예. 그렇군요. 예, 이게 결국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을 뭔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 집착하기보다는 뭔가 새롭게 변화하고 내가 거기서 뭘 배울 것인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는 것이 새로운 나이를 살아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좀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올해 또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더 알차고 뜻깊은 우리의 나이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분도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부지런해지자. 부지런히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요. 예, 더 부지런해지고 싶습니다. 네, 그 계획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예. 네. 이게 좋은 계획이 되려면 사실 구체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게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네. 중요한데요. 너무 완벽하게 촘촘하게 세우면 이게 계획이 달성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조금은 그 세울 때 달성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네. 그걸 성공하게 되면은 작은 성공 경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래가는 좋은 방법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감사일기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그 일기를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짧게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한 3가지 정도 짧게 적어보고요. 네. 또 오늘 새롭게 경험한 인생에 새롭게 경험한 얘기를 한 3가지 정도 짧게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일기적으로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매일매일 써야 된다는 압박감 느끼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일기나 또는 배운 걸 적어보게 되면은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천되게 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그 세우신 그 계획을 새해에는 알차게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 이맘때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어딜까요? 바로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연초에 참 의지가 충만할 때 달성 가능한 작은 계획부터 실천해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